사람들은 묻지. 왜 내 대화는 늘 막히는가? 왜 내 계획은 늘 중단되는가? 왜 내 삶은 자꾸만 제자리를 맴도는가? 답은 간단해. 자네들 대화의 상대가 틀렸어. 자네들은 끊임없이 밖으로 말을 던지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대화는 안에서 멈춰버렸거든.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기회 탓하는 말들은 쏟아내면서 정작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첫마디를 영영 잃어버린 채 살고 있어. 그들은 입을 열기 전에 이미 마음속에서 패배의 시나리오를 완성해버리지. 대화가 자꾸 끊어진다고? 아니, 그건 자네들의 행동이 끊어진 것에 대한 핑계일 뿐이야. 대화의 실패는 곧 인생 실천의 실패거든. 나는 평생을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하는 사람들과 싸워왔어. 안 될 이유를 100가지 늘어놓는 사람들의 말은 늘 길고 복잡하며 결국엔 스스로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하지 못하고 멈춰버려. 그들이 입에 달고 사는 건 하지만 만약에 그러니까 같은 핑계의 접착제들이지. 내가 왜 산골을 박차고 나왔겠나? 왜 쌀집 배달부에서 시작해 온갖 험한 일에 내 몸을 던졌겠나? 내 심장 속에서 멈추지 않는 대화, 반드시 된다는 외침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외침은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되지. 그 단어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대화는 결국 탁상공론으로 끝나고 그들의 인생 또한 그 자리에서 멈춰버리는 법이야. 자, 이제 그들이 빠뜨린 그리고 자네들의 부와 성공을 위해 반드시 심장에 새겨 넣어야 할 그 단어를 이야기해 주겠네. 귀를 열어. 이 이야기는 자네들의 주머니와도 직결될 테니 자네들이 대화에서 빠뜨리는 그 결정적인 단어는 기술적인 용어가 아니야. 사전을 뒤져봐도 나오지 않는 삶의 태도 그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단어지. 사람들은 상대의 말을 자꾸 끊어. 왜? 그들 머릿속에 반박해야 한다는 강박과 이건 내 일이 아니다라는 도피 심리가 가득하기 때문이야. 남의 이야기 속에서 곧바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는 벽을 세우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 불을 일구는 사람들의 대화는 달라. 그들은 듣는 순간 그 복잡한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주인공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해.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 단어를 대화에 끼워 넣지. 그 단어가 바로 책임이야. 단순한 의무가 아니야.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배짱과 이 문제가 해결되는 주체는 나여야 한다는 강렬한 개척 정신이 응축된 단어지. 안 됩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 대화를 종료해. 하지만 나는 거기서부터 내 대화를 시작했어. 안 된다고?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상대방이 아니라 어떻게든 되게 만들 책임을 진 나 자신에게로 넘어왔지. 내 삶은 평생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붙들고 안 된다는 세상의 대화를 끊임없이 된다는 나의 대화로 덮어 씌우는 과정이었어. 사람들이 대화에서 자꾸 끊기는 이유? 그들이 내려놓지 못해서가 아니라 아무것도 쥐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야. 사람들은 책임지는 걸 가장 고통스러워하면서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장 쉬운 일이라고 착각해. 나는 젊은 시절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쌀을 배달했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쌀이 젖지 않게 배달하는 일. 그게 내 책임이었지. 어느 날 자전거로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 쌀가마니를 떨어뜨렸어. 온몸이 땀으로 범벅되고 쌀알이 바닥에 쏟아지는 걸 보면서 숨이 턱 막혔지.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주저앉아 하늘을 원망했을 거야. 비 때문에, 자전거 때문에 너무 무거워서. 하지만 나는 그때 스스로에게 물었네. 누구에게도 탓할 수 없는 이 책임은 온전히 누구의 것인가? 답은 언제나 같았어. 내 것이었지. 책임에서 도망치는 자는 결국 세상과의 대화에서 패배하고 가난이라는 그림자를 평생 달고 살아. 왜냐? 책임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마저 상실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셈이니까. 부는 책임지는 자에게만 허락된 훈장이야. 아무도 밟지 않은 황무지를 밟는 용기. 그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단어의 다른 이름이지. 내 대화법은 복잡하지 않았어. 긴 보고서나 화려한 미사여구는 공사판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었거든. 내가 중요하게 여긴 건 최소한의 말로 최대한의 실천을 이끌어내는 거였지. 자네들은 회의실에서, 가정에서 얼마나 많은 말을 낭비하는가. 해야 할 말, 하지 않아도 될 말, 변명하는 말들이 뒤섞여 정작 결론에 도달하지 못해 대화가 멈춰버려. 그건 대화가 아니라 말의 쓰레기통일 뿐이야.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늘 현장에 가서 던진 질문은 단 하나였어.
해봤어? 이 세 글자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지. 안 될 이유를 찾느라 시간을 낭비했느냐? 탁상에서만 굴리고 있었느냐? 불가능하다고 미리 단정하고 포기했느냐?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상대방의 모든 변명은 힘을 잃고 대화는 곧바로 다음 행동에 대한 논의로 넘어갔어. 대화가 끊어지는 사람들은 이해해봤어?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먼저 던지지 않아. 그들은 끊임없이 생각만 하다가 그 생각에 갇혀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 대화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야. 말이 많다는 건 그만큼 행동이 부족하다는 증거야. 돈은 말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로 따라오는 법이지. 자네들 인생의 가장 큰 적은 가난이 아니라 두려움이야. 두려움은 끊임없이 자네들의 대화에 끼어들어 이렇게 속삭이지. 너는 안 돼. 실패할 거야. 남들이 비웃을 거야. 이 목소리가 바로 자네들의 모든 대화를 중단시키는 주범이야. 나는 어떤 큰일을 앞두고도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아. 두려움은 인간의 본능이야. 하지만 나는 그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지. 그리고 두려움과 내밀한 대화를 시작했어. 그래, 네가 두렵다고? 그래서 뭘 잃게 되는데?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는 거야. 부도가 나고 손가락질 받고 모든 걸 잃는다고 가정해봐. 그 다음에도 나는 살아. 내 몸이 건재하고 내 두뇌가 작동하고 내 손발이 움직이는 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인정하고 나니 두려움은 더 이상 나를 멈추게 하는 족쇄가 아니라 내가 밟고 일어설 디딤돌이 되었지.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사람들은 이 두려움과의 대화를 회피해. 두려움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행동해야 할 책임을 느껴야 하니까. 하지만 나는 말 안 해. 두려움을 끌어안고 함께 행동하라. 그것이 가장 확실하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이다. 나에게 가족은 가장 엄격한 회실이었어. 그곳에서는 변명이나 포장이 통하지 않았지. 나는 평생을 바깥에서 전쟁 같은 사업을 했지만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솔직함이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했네. 자네들, 가족과의 대화가 가장 어렵다고들 하지? 왜 어려운가? 자네들이 밖에서 만든 허세를 집안까지 끌고 들어오기 때문이야. 가족들은 자네들이 얼마나 위대한 사업가인지 궁금해하지 않아. 그들은 다만 자네들의 진심과 책임감을 확인하고 싶어 할 뿐이지. 나는 아내에게 사업의 실패나 위기를 숨기지 않았어. 여보, 지금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한다. 이 말 속에는 나의 모든 책임과 신뢰가 담겨 있었지. 대화가 자꾸 끊기는 남편이나 아버지들의 공통점은 나는 너희를 위해 일한다는 허울 좋은 말 뒤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본질적인 문제를 숨기고 있다는 거야. 가족과의 대화는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보고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생의 방향과 고난을 함께 나누는 약속의 자리여야 해. 그 약속을 깨는 순간 가족과의 대화는 물론 스스로와의 대화마저 끊기게 되는 법이야. 사람들은 부를 복잡하게 생각해. 주식, 부동산, 복잡한 공식. 하지만 내가 평생 추구했던 부의 본질은 지극히 단순함이었어. 쓸데없는 것을 걷어내고 가장 중요한 핵심에 집중하는 것. 대화도 마찬가지야.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들의 말은 늘 군더더기가 많고 핵심을 피해 주변만 맴돌아. 왜? 자신의 무책임함을 감추고 싶어서지. 복잡하게 말하는 것은 곧 결정을 회피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내가 거대한 조선소를 만들 때 가장 단순한 원칙을 적용했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기술이 없다면 배우면 되고 돈이 없다면 빌리면 된다. 문제는 실행력이 있을 뿐이다. 이 단순한 결론에 도달하는 순간 수많은 복잡한 논쟁과 대화는 필요가 없었지. 대화는 실행을 위한 도구여야 해. 실행을 가로막는 대화는 모두 낭비야. 자네들의 통장이 비어 있다면 그건 자네들의 대화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행이라는 단어를 빼놓았기 때문이야. 단순하게 말하고 단순하게 결정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라. 이것이 내가 깨달은 부의 철학이야. 자네들의 삶에서 가장 빨리 지워야 할 단어가 하나 있어. 바로 불가능이야. 이 단어는 대화의 흐름을 끊는 것을 넘어 인생의 모든 문을 걸어 잠그는 자물쇠와 같지. 나는 불가능이란 단어를 들으면 오히려 가능성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 왜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할 때 그것을 해내는 사람만이 독점적인 부와 명예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영국 버클레이즈 은행에 가서 백지 수표와 500원짜리 지폐를 보여주며 배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나를 비웃었지. 저 사람은 미쳤다. 하지만 나는 생각했어. 미친 게 아니라 아무도 해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대화가 끊기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던진 불가능이라는 말에 너무 쉽게 동의해버려. 마치 그 말이 자신이 포기해도 괜찮다는 면죄부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나는 그들이 던진 불가능이라는 벽을 깨부수는 해봤어? 라는 망치를 들었지. 불가능은 세상에 없어. 안 해봤을 뿐이지. 자네들의 대화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그 대화를 책임감 있는 도전이라는 단어로 덮어 씌워야 해. 내 평생 내 가슴 속에서 솟아오른 가장 강력한 감정은 분노도 기쁨도 아니었어. 그것은 바로 내 손으로 이 문제를 끝장내겠다는 강렬한 책임감이었지. 나는 사업이 부도가 나거나 폭풍 후에 공사 현장이 무너져 내릴 때 비로소 진정한 내 모습을 봤네. 좌절하고 우는 직원들에게 내가 무슨 말을 했겠나. 나는 변명하지 않았어. 상황을 설명하지도 않았어. 나는 오직 행동만을 명령했지. 야, 하늘이 무너졌다고 해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당장 삽을 들어. 안 되는 이유 찾지 말고 될 때까지 파. 이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이것이 자네들이 대화에서 잃어버린 마지막 한 단어의 본질이야.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상대방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고 반드시 해낸다는 불굴의 의지, 이 의지가 담긴 단어만이 모든 불필요한 대화를 끊고 곧바로 부와 성공으로 직행하는 길을 열어주지. 대화가 끊어지는 사람들은 이 책임의 폭발을 두려워해. 그 폭발이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낼까봐 말이야. 하지만 나는 말 안 해. 책임의 폭발이야말로 자네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가장 강력한 에너지다. 나는 남과의 대화보다 스스로와의 대화를 더 중요하게 여겼어. 그 대화는 언제나 새벽 4시에 시작되었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시간. 나는 나만의 규율을 만들고 그 규율을 철저히 지키기로 스스로와 약속했네. 자네들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남의 소식, 남의 문제, 남의 계획에 귀를 기울이지. 그러니 자네들의 대화는 시작부터 남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 내 새벽의 대화는 간단했어. 오늘은 어떤 문제에 책임을 질 것인가? 어떤 행동을 가장 먼저 시작할 것인가? 이 새벽의 규율, 즉 스스로와의 약속이 없으면 자네들은 평생 남에게 끌려다니는 대화만 하게 될 거야. 남의 말에 쉽게 흔들리고 남이 던져준 문제 앞에서 주저앉게 되지. 대화가 자꾸 끊긴다고? 그건 자네들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기둥이 없다는 증거야. 그 기둥은 바로 스스로 만든 규율이야. 이 규율이 자네들의 모든 대화와 행동의 중심을 잡아줄 걸세. 사람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말해.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되었어. 돈은 따라오는 것에 불과해. 나는 돈을 쫓지 않았네. 나는 가장 훌륭한 결과와 가장 완벽한 책임 이행을 쫓았지. 배를 가장 빨리 만들고 고속도로를 가장 튼튼하게 깔고 정해진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것. 이 과정에 몰입했을 때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왔어. 그것이 부의 순리야.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사람들은 돈이라는 단어 앞에서만 눈빛이 흔들리고 말이 빨라져.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벌기 위한 자신의 책임과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하지. 자네들의 대화에서 돈이 중심이 되는 순간 그 대화는 가난해져. 돈은 결과를 위한 수단이지 대화의 주제가 되어서는 안 돼. 돈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오직 하나의 단어만 기억해. 가치. 내가 창출할 가치가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대화만이 결국 불을 불러오는 법이야. 자네들,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보통 사람들은 나이 듦을 짐으로 여겨 몸이 쇠하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짐 말이야. 하지만 나에게 나이 듦은 지혜였어. 내가 겪었던 수많은 실패와 성공, 그리고 내가 책임졌던 모든 문제들이 쌓여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통찰력이 되었지. 중장년층이 대화에서 자꾸 끊긴다고 느낀다면 그건 자네들이 가진 가장 귀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야. 그 무기는 바로 경험이야. 젊은이들의 빠른 말에 주눅들 필요 없어. 그들의 말은 빠를지언정 깊이와 무게가 부족해.
자네들의 대화에는 고난과 극복이라는 단어가 담겨야 해. 겪어보지 않은 자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피와 땀으로 새긴 교훈 말이야. 나이 듦을 짐이라 생각지 마. 그것은 세상을 책임질 수 있는 깊이를 선물해 준 거야. 자네들의 지혜를 나누는 대화만이 젊은 세대를 이끌고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힘이 될 걸세. 나는 평생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내 곁에 남은 진정한 동료는 많지 않았네. 그들이 떠난 이유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야. 나는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변명이나 위로를 바라지 않았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단어는 단 하나였어. 해보자. 진정한 친구란 내가 가장 험난한 도전을 시작할 때 안 될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저 나와 함께 책임을 지고 덤벼드는 사람이야. 대화가 자꾸 끊기는 사람들은 친구에게도 끊임없이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아. 그리고 친구가 그 핑계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지. 하지만 그런 대화는 관계를 무너뜨릴 뿐이야. 인생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야. 친구와의 대화 또한 그 도전을 함께 시작하는 출발 신호가 되어야 해. 해보자는 이 단순한 단어는 모든 불필요한 의문을 지우고 서로의 등에 책임감이라는 짐을 지워주며 함께 전진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지. 자네들, 이제 알겠나? 대화가 자꾸 끊어지는 사람들이 말할 때 꼭 넣어야 할 단어는 복잡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아니라 자네들 스스로의 심장에 새겨야 할 단 하나의 태도였네. 그것은 바로 내가 책임진다는 정신이지.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대화에 넣는 순간 자네들의 모든 말은 힘을 얻고 모든 행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 이 단어는 변명을 끊고 두려움을 깨부수며 가족에게 신뢰를 주고 부를 창출하는 모든 과정의 시작이야. 나는 평생 이 책임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세상과 끝없이 대화했네. 그리고 그 모든 대화의 결론은 언제나 해봤어 였지. 자네들의 삶, 자네들의 부, 자네들의 행복은 바로 지금. 자네들이 스스로의 삶에 대해 어떤 대화를 나누고 있는지에 달려있어. 자네들, 내 이야기가 끝났다. 이제 다시 자네들의 삶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돌아가서 멈춰버린 대화를 다시 시작하게. 가장 먼저 할 일은 밖이 아니라 안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다. 자네들의 심장 속에서 멈춰버린 대화. 나는 이 문제를 책임질 준비가 되었는가? 라는 그 단 하나의 질문을 다시 던져보게. 그리고 그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는 순간 비로소 세상과의 진정한 대화가 시작될 걸세. 인생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지만 그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것은 오직 자네들의 몫이다. 스스로에게 책임지는 대화를 시작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 대화를 완성하게. 기억하게. 모든 실패의 변명은 대화에서 시작되지만 모든 성공의 역사는 침묵하지 않는 책임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